4, 3, 3이에요. 이를 기본으로 수비 시에는 전방 압박을 위해 활용되는 4-2-3-1 전형, 수비 상황에서는 4-4-2 또는 4-5-2, 그리고 공격 시에는 3-4-2-1의 형태로 변형을 해볼 겁니다. 근데 형주 어딘가요? 오고 있나요? 네. 이제 엘베타요, 이제 엘베. 뭔데 7층, 자, 그럼 전방 압박 대응을 볼게요. 전방 압박이 어떤 거죠? 예균 씨, 박예균 씨. 예? 네, 전방 압박이 뭐죠? 전방압박이 뭐냐고요? 네네. 전방압박은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쵸. 수비를 높은 곳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게 전방 압박이죠. 아, 우리, 그쵸. 네. 뭐라고요? 그쵸, 그쵸.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전방 압박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음, 왜냐면, 문데스리가 레벨에서 우리가 지난 결승전에서 사학이랑 했었잖아요. 근데 사학도 네. 우리가 더 열심히 압박을 했으면 못 풀어나왔을 거야. 근데 우리가, 정확히는 제가 좀 깨갱했죠. 압박을 나갔다고 뒷방을 맞으면 어떡할까? 아니면 압박을 하면은 후방에서 잘 풀어나올 것 같은데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방 압박을 근데,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주 맞네요, 지금. 한사과는 볼을 잘 돌리는데 어떡하죠? 한사과요? 그러니까 네. 잘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방 압박, 우리가 준비한 거를 명확하게 해야죠. 한 아, 알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크맨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싶으면은 제가 뭐 전방 압박 하지 않는 걸로 충분히 오케이, 오케이. 이야기하면서 해볼게요. 네. 또 형주가 여친이랑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어쩌란 건지 모르겠네요. 자, 수비 수비 상황에서 또 제가 이거를 잠깐 깜빡할 뻔했는데 수비 전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균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방압박을 하려고 했어. 근데 한사과가 잘 풀어나와. 상대가 잘 풀어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밖에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게 경기장 안에 바로 적용이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미드필더의 역할입니다. 왜냐면 뒤에 미드필더는 경기장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경기의 양상을 보고 이 압박이 잘 통하고 있는지, 우리가 수비를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수비로 나서는 게 유리할지, 내려서 할지, 더 나가도 될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에서 전체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미드필더의 결정에 따라서 아래의 수비 대응 중 어떤 대응으로 나설지 정하면 됩니다. 1번은 예균이로 할 거고요. 2번은 희준이 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필더의 지시에 맞춰서 이 대형을 빠르게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각각의 대형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 대형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네, 노코도 맞고 다들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은 전방 압박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방 압박의 대형은 4-2-3-1. 언제 할 거냐? 상대가 골킥을 최후방에서 짧게 전개하거나 후방 빌드업을 시도할 때 이 대형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압박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8번 오른쪽 미드필더. 그러니까 세훈이가 한 칸 올라서면서 4-2-3-1 이렇게 대형을 만들고 8번은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6번, 6번은 상대 10번, 10번은 상대 8번 이렇게 미드필더 3명을 한 명이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양쪽 윙어는 상대 풀백이랑 상대 풀백과 가까이 갈 위치를 점유를 하고 톱은 상대 센터백 앞에서 이렇게 짱을 볼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언제 전방압박을 시행을 하는 거냐? 상대 GK, 골키퍼 또는 센터백의 패스가 풀백한테 향했을 때 여기에 있는 3번은 윙어한테, 7번은 2번한테, 9번은 4번한테, 5번한테는 11번 이렇게 자기 마크맨을 찾아서 바로 강하게 붙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 풀백한테 공을 줄 수가 없죠. 만약에 2번이 11번에 주려고 해 3번이 빨려서 막아주면 되고 10번, 6번, 8번, 4번 전부 다
막혀 있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우리 전방 압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아까 한사과가 잘 풀어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예준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사과도 풀백은 빌드업이 약해요. 그래서 풀백한테 공이 갔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붙어주는 움직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방 압박 수비를 온전히 제대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11번. 그러니까 공이 있는 쪽에 반대편 윙어가 센터백한테 붙는 거예요. 왜냐? 이 반대 풀백은 버려도 돼요. 반대편 풀백 윙어는 버려도 돼요. 왜냐면 2번에서 3번으로 3번, 7번으로 공이 나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센터백을 잡는 느낌으로 완전 이렇게 당겨서 센터백한테 붙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번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만약에 백패스를 내준다? 그러면 11번이 이거를 끊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11번은 상대 센터백을 잡고 2번한테서 나오는 백패스까지 끊을 생각을 하면 좋다. 이런 전방 압박이 우리가 취할 어떤 수비의 제일 좀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좀 공격적인 수비를 한번 해보자. 충분히 통할 것 같다라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다음은 상대적으로 좀 수비적인 전형 두 개예요. 첫 번째는 4-4-2 수비인데요. 우리가 지난 대회에서 계속 사용했었죠. 여기 RCM 세훈이랑 9번 톱 정훈이 이렇게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두 줄을 형성을 할 거예요. 라인을 깊게 내려서는 대신에 이렇게 경기장 중간에 여기를 이제 미드블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두 줄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8번이랑 9번이 상대 센터백이 미드필더 또는 미드필더 그러니까 중앙으로 넘겨주는 패스를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명으로 여기에서의 두 명, 최소 두 명, 최대 세 네 명까지를 이 두 명만으로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굉장히 부지런히 뛰어줘야 되는 거죠. 위치 선정을 알맞게 가져가고 이게 돼야지 이 두 줄 수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대회들에서는 이 두 명이 그냥 서 있었어. 이렇게 센터백 앞에. 그래서 이 센터백이 너무 쉽게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 넘겨줘 버려. 그래서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냥 쉽게 돌아서서 전개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미 이렇게 세 명, 우리는 두 명을 썼고 상대 세 명을 썼죠. 그러면 우리한테 수적 우위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뒤에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그렇게 유효한 수비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움직임, 세훈이랑 정훈이의 수비가 위치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은 이제 4-5-1 수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수비적이고 가장 수비적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역삼각형 4-3-3을 섰잖아요. 이 상황에서 양쪽에 미드필더였던 10번과 8번 그러니까 세훈이랑 예균이도 전부 다 6번 희준이 형과 같은 선으로 내려섭니다. 그래서 맨 뒤에 4명 그 뒤에 중원에 5명 맨 앞에 1명 이렇게 4-5-1을 만들 거예요. 여기 이 공간을 하프 스페이스라고 해요. 하프 스페이스 뭐냐면 이렇게 경기장을 세로로 5개로 나눴을 때 여기 1, 2, 3, 4, 5로 생각하면 여기 2번, 4번 여기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나 위협적인 패스가 가장 나가기가 용이한 위치거든요. 이 위치를 8번이랑 10번이 막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공이 아예 지나가지 못해.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9번. 홉 정훈이가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보다 뒤로 나가지 않는 거.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수비 라인이 아주 낮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가장 수비적으로 나설 때 할 건데 이렇게 4-4-2랑 4-5-1 두 개 중에 어떤 걸로 하는 게 더 좋을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 하는 거 보고. 그러면은 경기장 안에서 예균이 그리고 희준이 형이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4-2-3-1로 수비할 건지 4-4-2로 할 건지 그러니까 4-4-2 또는 4-5-1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할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야, 뭐 해. 4-2-3-1, 4-2-3-1, 4-3-4, 뭐 4-4-2, 4-4-2, 4-5-1, 4-5-1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모든 선수들은 거기에 맞는 수비 전형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누가 뚫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빈 공간의 위치를 내가 지금 가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채워줘야겠죠. 수비 커버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수비 전형은 어쩌면 이 전형을 제일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
사다리꼴 4사입니다. 참 재밌는 전형이에요. 자, 형주 보고 있나요? 아, 왜 영상을 한석화 보고 있어. 아, 네네. 그러면 사다리꼴 4사이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어떤 전형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미들박스에서 숫자를 채워놓고 숫자 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숫자 싸움인데, 어떤 선수들이 지금 전방으로 나가 있죠? 7번, 11번이 돌파해. 그쵸. 7번, 11번은,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상대나 우리가 볼킥, 아니면 그냥 후방을 롱킥, 그리고 미들 지역에서 스로인을 할 때 이 전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형을 세워놓고 롱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중원에서 숫자 싸움에 당연히 이점이 있는 거고, 특히 공중경합과 지상경합 모두의 강점이 있는 정훈이가 중원 볼 경합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헤딩을 잘한 정훈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미드필더에서 싸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공을 땄을 때 7번이랑 11번 내일 경기에서는 희세랑 형주일 건데 희세랑 형주를 이용할 수가 있는 희세랑 형주는 이 가담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 할 거예요. 바깥으로 약간 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다리꼴 사다리꼴 형성하면서 바깥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세컨볼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형주랑 희세는 뒷공간을 띄고 이거를 그냥 뭐 예균이나 희준이 형 같은 킥 좋은 사람들이 그냥 앞에다가 때려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번리에서 콤파니가 썼던 스로인시 그 전술이라고 해서 되게 영상을 보면서 봤는데 이거를 롱킥을 할 때도 써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나 우리가 볼킥을 길게 한다. 아니면 우리가 미들 지역에서 스로인 수비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전형으로 서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처럼 암기해 주세요. 사다리꼴 사사이, 사다리꼴 전형,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얘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장 안에서. 자, 여기까지 수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그리고 영상은 좀 나중에 보시죠. 현기 씨 끝나. 질문 있으신가요? 오노르 바타르 씨? 네, 골키퍼 준비됐나요? 태민이 지금 손목 다쳐가지고. 오노코 씨? 듣고 계신가요? 아이콘 191은 누구죠? 동인가? 어,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공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네, 비밀가 된다. 아, 맞네요. 아, 박동민. 네네.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공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공격. 공격은 공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아까 수비할 때도 수비 전환부터 봤으니까 공격 전환부터 볼게요. 공격 전환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진영에서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되는 상황. 주말에 안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농담이죠. 뭐죠 이게? 한석화는 떨려서 안 올 수 있다는 그런 제보. 무슨 소리시죠? 소문, 노문과 개 털고 그 자신감 싹 회복하시죠. 자, 어쨌든 자, 수비에서 공격 상황부터 볼게요. 우리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나갈 때. 자, 경기 영상들을 우리가 지난 대회들을 돌이켜보면요. 우린 이때 무조건 앞으로 때렸어요. 무조건 앞으로 때렸어요. 제가 전술할 때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경기 전체가 혼란스러움에 빠집니다. 상대도 우리도 어떤 공과 어떤 기술의 우위를 전혀 보여줄 수가 없이 그냥 치고받고 치고받고 이런 양상이 그냥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양측 다, 양측 모두에게 개싸움이 되면서 양측 모두 다 체력만 쓰고 끝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축구 경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경기를 할 때 진짜 중요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상황에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단순히 바로 전방으로 달려나가고 역습을 앞에 때려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후방에서 천천히 점유하면서 우리가 만든 공격 전형을 만들어가는 점진적으로 공격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여기 6번의 CDM, 희준이 형인 거죠. 희준이 형은 이번
경기에서 팀의 템포와 방향을 잡아주는 조타수로 기능을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수비 상황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희준이 형은 밖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수비가 끊어내는 공을 받아주기 위해서 내려갈 거예요. 나머지 8번, 10번, 9번, 7번, 11번 모든 선수들 다 그냥 전방으로 뛰어가세요. 근데 희준이 형은 안 올라갈 거예요. 이걸 받으러 내려가 줄 거예요. 그리고 판단할 거예요. 지금 상대가 얼마나 수비적으로 허점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전방으로 달려나간 선수들이 얼마나 지금 롱킥을 해줬을 때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인지 이거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거예요. 아, 나가도 되겠다. 아니면 후방에서 점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역할을 희준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비에서 공격을 끊어냈을 때 공이 반드시 희준이 형한테만 가리라는 법은 없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판단을 해주세요. 특히 미드필더 선수들이 판단을 해주세요. 지금이 나가야 될 때일지 아니면 그냥 천천히 약간 공을 소유하면서 우리의 점유율을 후방에서 늘려야 될지. 자, 그 다음은 공격에서 공격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이따 뒤에서 나올 건데 우리의 대부분의 공격 상황에는 이렇게 후방에 3백이 형성될 거예요. 그거는 희준, 동현, 동입니다. 센터백 2명과 수비형 미들 1명. 이렇게 3명이 후방에 3백을 형성하면서 형성하는 형태로 우리의 공격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반대편 풀백은 최대한 가담을 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는데 뭐 박사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체력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3백과 함께 후방이 대기해도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공격 상황에서 후방에 있는 거는 이 3명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CDM과 양 샌드백이 만드는 3백은 공격 상황에서 어떤 걸 해주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뒤로 내주는 백패스의 선택지가 되줘야 됩니다. 공격을 하다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2번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오른쪽 풀백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크로스를 올리기에 상대의 수비가 이미 위치를 다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올려야 될 필요는 없어요. 뒤에 백패스 주면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런 선택지가 3백이 돼줘야 돼요. 뒤에 앞에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지만 아 내가 뒤에 줘도 되겠다 하는 그런 선택지가 항상 돼줘야 돼요. 이거는 8번, 10번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격이 실패해서 상대한테 공이 흘렀어. 그러면은 이 세 명이 뒤로 빠지는 것보다는 압박해주세요. 미리 끌어내는 움직임, 미리 공을 끌어내는 움직임, 그리고 공을 가진 상대한테 완전 강하게 붙어서 파울을 내도 좋으니까 상대 지역에서 나오는 파울은 아주 좋은 수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열심히 제압해주는 움직임, 이거를 이 후방 3백이 잘 가져가 줘야 될 것입니다. 이건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 10번, 11번 이런 선수들도 공격을 올라갔다가 공격이 끊겼는데 이 공이 상대한테 흘렀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제압해주세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끊어낸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최고의 공격 기회인 거고, 그런 수비 움직임을 잠깐 가져가고 뒤로 빠지는 것만으로도 상대 공격을 지연시키는 최고의 수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는 근데 수비 전환도 좀 포함이 되는 얘기였네요. 어쨌건. 이제 구체적인 빌드업 전형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하고,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빌드업 대형 공격 전형은 3, 4, 2, 1입니다. 3, 4, 2, 1. 형주가 한번 읽어줄래요? 후방에 선, 중원에 사이고 센터백 넓게 벌려서. 센터백 이렇게 벌려서고 6번 CDM이 왼쪽으로 내려. 15번 빌드업을 담당하는 후방의 3번 풀백이 높이 올라가 측면 폭을 벌리고 8번, 10번은 중원에 위치하면서 빈 공간을 움직여주는 편. 중원의 4번과 이게 이제 중원에 4명이라 후방에 3명 그리고 2명은 누구인 거죠? 윙어인 거죠? 음, 풀백보다 한 칸 위에서 풀백이랑 비대칭으로 움직이는 윙어. 그리고 위 그림처럼 왜냐면 풀백이 높이 올라갈 때가 많을 거니까 이렇게 벌려서 그럼 보통은 이렇게 7번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가드로 좁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항상 중앙에 위치하면서 상대 센터백을 묶어두고 박스 안으로 투입되는 공에 집중하는 9번 CF. 이거는 만약에 톱에 일단 내일은 정훈이가 나설 건데 뭐 여의치 않아서 톱에 그게 바뀐다. 그러면은 희세나 한결이가 톱에 설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 선수들은 속도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경합보다는 적극적으로 침투를 가져가줘도 돼요. 어쨌건 후방에 이렇게
CDM, 6번 희준이 형과 동현 동희, 센터백 2명이 만든 3백과 풀백과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만드는 4, 그리고 윙어 둘이 만드는 2, 최전방의 1, 이렇게 3, 4, 2, 1의 형태로 우리가 빌드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공격이 시작하는 기본 위치는 공이 왼쪽에 있으면 돼요. 왜냐면 오른발잡이는 왼쪽에 공을 잡고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편하거든요. 몸을 열 수 있어서. 그래서 희준이 형이 왼쪽으로 내려가서 이 왼쪽 센터백으로서 공을 잡는 게 우리 빌드업의 시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번 풀백 효율이 형이죠. 높이 올라가고 벌립니다. 그리고 7번 형주죠. 왼쪽 윙은 상대 풀백을 잡고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공격의 기본 시작 대형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 10번 예균이죠. 7번 형주죠. 3번 효율. 이렇게 세 명 사이에 삼각형이 형성돼요. 서로 계속 패스를 줄 수 있는 각도가 나요. 이러면 11번이 어디를 수비하던 패스길이 날 수밖에 없어. 이 11번한테 삼지선다를 걸어버려요. 아, 물론 이 6번이 공을 잡았을 때, 희준이 공을 잡았을 때 그냥 예균이한테 이 8번이나 6번 이 선수들이 안 붙는다. 예균이가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한 이쯤에 있는데 충분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데 그냥 패스를 줘도 충분히 돌아서서 할 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내줘도 돼요. 근데 우리의 기본은 풀백한테 줄 겁니다. 자, 6번이 공을 잡은 그 다음 상황을 볼게요. 자, 6번의 패스가 3번 풀백한테 향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상대 11번이 여기 음, 중앙 이 상황에서 이것처럼 11번이 중앙 패스기를 막을 때 이러면 7번으로 향하는 길은 막혀 있는데 3번으로 가는 패스길은 열려 있죠. 이러면은 지체 없이 3번한테 주면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11번이 3번한테 가고 3번이 공을 잡고 뭔가를 할 수 있겠죠. 3번이 공을 잡았을 때 7번은 뭘 해야 된다고요? 나영구 씨? 드리블 돌파. 네, 아니, 지금 이거 보세요. 드리블 돌파가 아니잖아요, 지금. 뒷공간 침투죠. 그러니까 상대 풀백의 바깥쪽으로 공간 있는 곳으로 뛰는 거예요. 그럼 효율이 형이 이걸 보내줄 수 있겠죠. 이게 이런 패턴이 있을 거고, 또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옆에를 보면, 다음 넘어가 보면, 오버래핑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경기들에서 풀백의 공격 가담을 제가 제안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풀백에도 공격적으로 오버래핑 하면서 올라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성우. 성우 듣고 있나요? 성우 씨? 듣고 있네요. 성우가 오버래핑 좋아요. 빠르고 체력도 좋고, 오른쪽에서는 크로스 잘 올리더라고요, 꽤. 그래서 이런 오버래핑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또 효율이 형은 축구 경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오버래핑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형주는 이렇게 이 3번이 공을 잡았다. 그리고 너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내줬다. 그러면은 오버래핑 도는 거 보고 적절히 활용도 잘 해주세요. 개인 드리블도 좋지만. 아니, 개인 드리블 안 좋습니다. 빨리빨리 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까 여기에서는 이 11번이 3번한테 안 가고 이 7번으로 향하는 길을 패스기를 막을 때였죠. 그럼 풀백한테 주고 3번이 돌아 들어가는 7번한테 주거나 아니면 7번한테 주고 자기가 들어가.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11번이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면 11번이 3번한테 패스 주겠네 하고 3번한테 미리 붙을 수가 있어요. 기준이 공 잡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중앙 패스길이 비어버리죠. 그럼 이 자리로는 10번 예균이가 가는 게 아니에요. 7번이 갑니다. 형주가 가서 6번한테 바로 받으세요. 11번이 이렇게 바깥으로 끌려가면 받으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패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직접 돌아서서 전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주는 금지라고 써놨. 네. 그래서 직접 돌아서 전진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이 여기로 예균이가 가지 말라 한 게 이거를 형주가 받아서 우리가 지난 대회 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 혼자 돌지 말고 두 명이 한 사람인 것처럼 돌라고. 한 사람이 공을 받고 돌려주면 다른 사람은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받으라. 우리가 그 동현이 형이 2대1 패스를 하는 영상이나 그런 걸 통해서도 잘 보여줬었는데 그걸 는 거죠. 7번이 공을 잡고 그냥 한 번에 10번에 툭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은 순식간에 그냥 8번 벗어나면서 이 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볼 잡고 들어갈 수가 있죠.
또 13번이 오버래핑을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7번은 공중 갖고 있다가 왼쪽으로 슉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반대편에서 측면하고 있는 9번, 뭐 11번 이런 선수들한테 그냥 긴 패스 뻥뻥 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나오면 정말 베스트예요. 상대 11번이 바보같이 3번한테 끌려가서 중앙 패스기를 내주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왼쪽 3명, 이 공에 있는 쪽 3명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트라이앵글. 아, 지금 상대 11번, 상대 수비의 위치가 어디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아, 우리가 정했던 패턴 중에 뭐를 써야 되지? 를 생각하면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6번. 희준이 형의 패스 선택이죠. 풀백한테 줄 건지, 아니면 중앙 패스기를 볼 건지, 아니면 반대편으로 돌리거나 그냥 앞으로 뻥 때릴 건지, 이런 것들을 희준이 형이 잘 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해줘. 누구한테 줄지. 맞아, 맞아. 저 이게 중앙에서 받을 때 반대 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번이 빡세게 붙으면 예준이 형이나 효리 형한테 바로바로 맞아, 원투 맞아, 줘야 맞아. 되니까 그거 무조건 말해줘야 돼. 그래서 아마 여기서 2번이 따라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중앙에서 받으면 2번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더더욱 다른 선수들이 빈 공간으로 빨리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돼. 그러면은 형주도 바로 원터치를 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형주가 개인 플레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주위에 활용할 동료가 없어서 더 gem프를 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원터치 잘해요. 그거는 아, 모르겠는데, 교육학과를 할 때 왼발 원터치 얼마 많이 했. 아, 그 성우가 오버래핑 진짜 잘해줘서. 그러니까. 근데 효율이 형도 진짜 잘해주고, 오버래핑을.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빌드업 왼쪽에서 시작을 할, 근데 상대 수비가 왼쪽으로 이렇게 잘 당겨와서 공간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CDM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거죠. 3번을 향한 패스길, 7번을 향한 패스길 모두를 보고, 아, 여기로 왼쪽으로 계속 넣어줄지, 아니면 다시 오른쪽으로 전환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반대전의 시퀀스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5번 동현이 형은 중앙 센터백은 항상 이 후방 3명 중에서 한 칸 더 쳐질 거예요. 반 칸 정도 더 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 백패스를 받을 각도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6번은 보고, 여기 애들 다 제대로 붙었네. 그러면 뒤로 줄 거예요. 5번이 주죠. 5번이 받는 순간 2번 성우와 11번 이세는 미리 벌려야 돼요. 그래야지 타이밍이 미리 벌려요. 이제 상수 수비에 균열을 낼 수 있어요. 이 공간을 미리 선점을 하면서. 자, 5번이 공을 잡았을 때 벌렸습니다. 그럼 이제 5번 동현이 형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자, 한 번에 2번을 볼 수도 있어요. 동현이 형 킥이 괜찮기 때문에 또 성우가 트래핑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한 번에 이렇게 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번이 공을 잡으면 이쪽에는 지금 자, 이거 읽어볼게요. 자, 상대가 수비 대응을 충분히 당기지 못했다면 우측면에 공간이 있을 테니 곧바로 11번에 전진 패스를 내도 되고 11번에 공을 주고 자기가 직접 오버래핑을 나가도 되고 아니면 지가 그냥 직접 치다를 해도 되고 4번에게 다시 돌려주고 다시 왼쪽으로 전환해도 되고 이런 선택지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반대편으로 공이 오면은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표열이 형이 3번 풀백이 공을 잡았을 때 다시 뒤로 내준다거나 7번 주고 오버래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11번이 돌아뛰고 그간에 공을 준다거나 그런 패턴이 똑같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네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오른쪽 센터백에 있는 동희한테 공을 주는 패턴도 있을 수 있어요. 동희 듣고 있나요? 동희짱? 아, 듣고 있네요. 동희를 제가 오른쪽 센터백에 넣으려 한 이유가 동현이 형보다 동희가 킥이 정확해서 여기에 넣었어요. 동희가 여기에서 롱패스를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번한테 줘도 되지만 만약에 6번, 5번을 거쳐서 4번에 공이 왔다. 이 상황에서 동의는 가운데로 넣을 수도 있고 11번한테 넣을 수도 있고 이 롱패스의 구질이나 이게 제일 좋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동의가 여기서 볼을 잡으면 아까 희준이 형 했던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풀백한테 줄지 중앙으로 넣어줄지 아니면 긴 롱패스를 넣어줄지 아니면 다시 뒤로 주면서 반대로 전환할지. 그리고 제가 또 동의한테 기대하고 있는 거는 동의가 은근히 드리블이 괜찮아요. 공격진에서 하는 드리블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커서. 근데 수비 진영에서는 동의의 드리블이 탈압박하기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 윙어, 특히 상대 공격수를 수비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대충 온다. 그러면 동의 원래 잘하던 것처럼 몇 번 접고 뭐 이렇게 드리블 해가지고 잘 주세요. 그때 중요한 거는 주위 선수들이 잘 얘기를 해줘야겠죠. 나한테 달라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드업을 할 것이다. 왼쪽 이렇게 풀백을 올려놓으면서 3, 4의 빌드업을 할 거다. 자, 이 정도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형주가 지금 제 옆에 있으니까. 어떨까요? 3, 4의 빌드업. 가능할까요? 근데 생각보다 공격시 미드진을 별로 안 쓰네요. 그쵸. 현실적으로. 왜냐면 중간에 공간을 많이 안 줄 게 뻔하니까. 그리고 그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풀백한테서 시작을 하지만 이거 중앙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7번이 이렇게 가운데 가서 볼을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10번한테 아까 제가 이균이한테 내주라고 한 것처럼 중간에 미드필더는 공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측면을 뚫었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3번이 오버래핑해서 올라갔다. 그럼 상대 수비가 열로 땡겨간다는 게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되냐? 중원의 공간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미드필더로 백패스를 줬을 때 10번, 8번 예균 세훈이 이렇게 상대가 붙어 있을 때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공을 받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완전 정적인 공격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수비 전형을 다 갖추고 우리도 공격 전형을 다 갖췄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반대쪽은 거리가 너무 멀면 예균 시간이 압박은 좋잖아요. 미드에서.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롱킥 때릴 거 풀백까지 안 나갈 것 같으면 정훈이 뚝배기 믿고 아, 그냥 중앙에 붙여놓는 거 맞아. 그죠. 6번, 5번, 4번이 그냥 정훈이 보고 후방에서 사이드 그냥 앞으로 맞아. 가운데 맞아. 때리고 왜냐면 10번, 8번 세훈이랑 이균이가 빨빨빨 해가지고 세컨볼 싸움 하는 것도 괜찮고 정훈이가 최대한 맞아. 붙여놓고 근데 일단 우리의 기본은 이 예. 풀 사이드에서 좀 활용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이거 위에 있었던 사진 똑같은 거예요. 공격 마무리 상황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지금 2번 성우가 오버래핑 성공해서 중앙으로 크로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의 게이머들상 대부분의 공격은 측면 크로스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네, 일단 모든 크로스의 목적지는 여러분 다들 기억하세요. 키퍼와 수비수 사이입니다. 우리 팀 선수 머리를 보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키퍼와 수비수 사이에다가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유리해요. 왜냐면 상대 수비, 센터 키퍼 누가 막아야 되지? 이렇게 혼동하다가 뒤로 흐르거든, 공이. 이때 CF, 정훈이는 항상 반드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여기 7번, 파포 그 반대편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그림 보시면. 아포스트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쵸. 파포스로 세도를 빨리 해줘야 돼요. 박스 안에서 이렇게 크로스를 받는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그래야 공격이 유의미해집니다. 그리고 10번과 8번은 그냥 직선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예견세요. 그리고 반대 풀백인 3번 효율도 중앙 박스에 침투를 합니다. 이렇게 공격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양측면 풀백 모두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하는 것이 이번 게임 모든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 5, 4번 이렇게 세 명은 후방에 3백을 형성해서 상대 역습을 대비하고 제압박을 시행해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공격 마무리할 때 반대 풀백, 반대 윙어까지 빨리 박스 안에 들어와주고 10번, 8번도 잘 들어와주고 후방 3백은 후방에서 3백 만들어서 역습 대비 겸 제압박 겸 백패스 선택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트피스입니다. 이거는 각자 잘 읽어보세요. 저번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잘 봐주세요. 희세가 제일 빨라서 희세를 이렇게 바깥에다 놓는 걸로 봤어요. 이거 준서 희세 11번. 그리고 코너킥 공격입니다. 우리 이럴 때 기억나죠? 우리 코너킥으로 2골 넣었어요. 지난 대회 때. 홀수는 길게, 짝수는 짧게. 희준이 형이 외치고 다른 선수들이 다들 외치면서 그거에 맞춰서 머리 공격하는 거 그렇게 다들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짧은 코너킥 한번 해볼래요. 이 짧은 코너킥은 오른쪽 사이드에서 나왔을 때만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왼발 키커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예균이 10번은 공격을 할 때, 코너킥 공격을 할 때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쳤을 때 왼쪽 박스의 왼쪽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균이가 여기에서 세컨볼 때도 중거리 슈팅을 이렇게 때리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짧게의 신호는 뭐냐? 예균이가 일로 조용히 가면 예균이 본인의 판단에 따르면 돼요. 저 근데
개인적으로 네네. 저는 코너킥 뒤에서 세컨볼 그 뒤가 아니라 맨 그 뭐라지? 후방에서 흘러나오는 거 밀어넣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아, 그쵸, 그쵸. 이거에 제가 뭐, 위치가 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쯤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 저는 이쯤에 이렇게 여기서 올라온다 치면은 이렇게 그 후방에서 좀 얻어먹기, 주워먹기 약간 이런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올린다 치면, 여기에서 박스 아예 반대편에서? 그쵸. 왜냐면 이제 코너킥 좀 길게 갈 때도 있는데 이제 정훈이 키 넘기면은 그 다음 볼을 처리를 제가 하겠다 이런 마인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일반 상황에서 예균이 여기에 있는 걸로? 아, 그쵸.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올리면은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올리면은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는 제가 들어가. 짧게, 프로 자신 있어요? 아니면 원터치 마무리 그냥. 원터치로 그냥 가운데로 너무, 올려주면. 그러니까 짧게, 너무 짧게 들어. 꼭 그 패스가 아니더라도 음. 크로스가 짧으면 그냥 원터치. 아, 그리고 예균이 이거 짧은 코너킥은 어때요? 짧은 코너킥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변칙적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희준이 형이 그 볼을 올리려 할 때 가까이 가주는 거지. 여기에 있다가 여기 한 이쯤에 그냥 수비하는 거인 척하면서 서 있다가 희준이 형이 너를 보고 짧은 그 땅볼 패스 넣어주면 이거 달려가서 바로 크로스. 어때요? 크로스나 슈팅. 아니 이거 여기서는 크로스. 왜냐면 그러니까 오른쪽이니까. 아 뭐 왼쪽에서는 진짜 슈팅해야 되겠다. 잡아서. 짧은 코너킥도 있다. 이런 전술도 있다. 한번 사용해 보자. 한번 사용해 봅시다. 가서. 그냥 처음 코너킥 나오는 거 짧게 한번 해봅시다. 예, 노문이랑 할 때. 경기 내 역할은 뭐 똑같습니다. 주장 박예균, 부장 김희준, 키커 박예균, 김희준, 나영주, 박동희, PK 박예균, 김희준. 그냥 1번 동의로 놓고 싶긴 해요. 동의가 PK 제일 잘 짜긴 해. 근데 어쨌든 예균, 희준, 형주, 서건이 서건이 뭐잘 공부해서 잘하고 있겠죠. 스로인 양풀백.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 있나요, 여러분? 최종 포메이션은 오늘 저녁에 올라오나요? 최종 포메이션, 선발 라인업이요? 네, 애들이 그걸 아, 알고 들는 게 더 나을. 지금 그럼 공개할까요, 선발 라인업? 영상 보면서 오늘 위치 숙지하는 게 낫지 그래요, 않을까요? 그래요. 선발 라인업 지금 카톡으로 그럼 보낼게요. 선발 라인업입니다. 오노코 키퍼, 성태빈 부상으로. 왼쪽 풀백, 배유열. 센터백, 강동현, 박동희. 오른쪽 풀백, 문성호. 수미의 김희준. 두 명 미드필더의 왼쪽에 박예균, 오른쪽에 박예균, 김세훈입니다. 그리고 전방 쓰리톱에 나영주, 남정은, 장희세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 아니 공유하면 이걸 렉이 많이 걸리나?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네. 한번 틀어볼게요 일단. 어때? 너 한번 봐봐. 렉 걸려? 렉 걸려? 되게 애매해. 이 정도면 그쵸. 수비할 때 좁게 좁혀 있으라는 그 얘기.
이건 풀백이 좁게 수비해야 된다.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저 동의 듣고 있나요? 여기에서 지금 상대 롱볼이 만약에 나온다 쳐요. 지금 우리 노란색 센터백에 지금 이게 동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롱볼이 올라왔어. 그럼 여기서 톱이랑 동현이 형이 싸워줘. 헤딩 경합해. 그러면 동희의 위치는 어디에 해야 된다? 뒤로 빠질 공을 대비를 해야 된다. 공이 어디로 튀길지 모르니까. 오케이. 풀백은 더 가까이 와서 커버해 줄 생각하고. 그치. 사이드 플레이어가 지금 이렇게 높이 벌려 있으니까, 이렇게 널리 있으니까 이 공간이 다 비잖아요, 지금. 공이 지금 반대편에서 놀고 있는데 빨리 안 좁히니까. 이런 장면 진짜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좁혀줘야 돼요. 공의 위치를 보고 벌리고 좁히는 거. 계속 이렇게 공간이 생겨버리는. 풀백 체력이 걱정인데 교체를 좀 풀백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풀백. 풀백. 상진이 형, 성우 근육 올라오면 상진, 아니, 그냥 버리고 가운데로 와라. 맞습니다, 동희 씨. 항상 동현이 형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이 사람이 놓쳐도 내가 커버하고 내가 놓쳐도 동현이 형이 해줄 거다.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건 사실 수비 풀백 많이 본 입장에서 좁히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윙백한테 공이 갔을 때가 문제. 어떤 윙백? 그러니까 내가 버린 윙백이나 버린 윙어한테 결국 공이 가거든요. 내가 안으로 좁히면 상대도 바보. 맞아, 맞아. 근데 거기서 쭉 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윙백이나 센백은 결국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가서 붙을지 아니면 안으로 계속 좁혀서 골대만 막을지. 근데 이게 이걸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걱정이거든요. 왜냐면 코스가 올라와도 수비 책임이고 붙었을 때 다시 안으로 줄 것도 뻔하니까. 그냥 그거는 안에 막아야죠. 안에 막으면서 일단 최대한 안으로 미끄러지를 치고, 좁혀놨으면 유지해라. 안으로 좁혀졌으면 유지해야지.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상대 윙어의 어떤 기량을 좀 네. 보면서, 스타일이나 기량을 좀 보면서, 그것 좀 체크 확실히 하겠습니다. 좁혀서 수비한 이후의 움직임. 사실 이제 첫 전술 알려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실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이거든요. 다음에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는 뭐, 이제는 거의 같은 얘기예요. 스로인 수비. 이거는 뭐, 어려운 거였으니까. 너무 좋은 거 노무는 없어. 같아요. 음, 일단 한사과나 지금 있는 게, 맞춤 좀 그리고 예균이 보고 있나요? 근데 사실 오늘 얘기할 거 여기서 그러면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면 저랑 형주랑 같이 있으니까 형주랑 저랑 얘기 좀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그 톡방에 좀 간단하게
글을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길어가지고 다 안 읽어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규님 다 읽었나요? 저는 다 읽었죠. 읽어가지고 그렇게 요약한 거죠. 알겠습니다. 한 10줄 이내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0줄 이내. 간략하게. 이게 또 MZ 세대들은 글을 짧게 길게 쓰면 잘 안 읽는단 말이죠. 제 알겠습니다. 블로그가 좀 네, 요약 한번 추구하는 모토 해보겠습니다, 방향인데. 그러면. 그러면은 내일 저는 되게 일찍 가야 돼요. 그 전에 경기도 봐야 돼가지고 한 6시 반 그쯤부터 쭉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저희 경기가 8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7시 반까지는 꼭 같이 왔으면 좋겠고 내일 경기가 동문이랑 문송이에요. 그래서 첫 경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첫 경기부터 그냥 본다고 생각하고 7시까지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일찍 오면은 저도 첫 경기는 주심이 심판을 안 봐가지고 저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전술 마지막으로 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경기 들어갑시다. 그럼 여기서 오늘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줌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용.